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상황 분위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간밤 3대 지수였습니다. 나스닥이 1.28%로 가장 큰 상승폭 보여줬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1%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힘있게 올라준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유통업체 타겟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소비 침체 우려를 감소시키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4월 주택 착고 건수도 전월비 대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깃든 훈풍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여줄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힘을 계속해서 더 내주면서 마무리를 잘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코스피는 0.82%까지 상승폭 보여주면서 2,515.09포인트로 2,500선 위쪽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은 0.96%로 1%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842.21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양 지수,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종목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도 우리 시장 힘있게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켜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농심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음식료 업체들이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음식료 안에서도 이 섹터가 굉장히 좀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라면과 관련된 이런 특정 섹터의 군들은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우선은 지금 생각보다 음식료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때 이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에서 좀 약간 실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었는데 원래 이제 음식료 업종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경계 방어주 역할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기 방어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와야 방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어주 역할을 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음식료 업체의 방어주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실적주로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농심이 그나마 그 실적,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실적도 잘 나왔었고, 그리고 이 트렌드도 맞죠.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라면이라는 게 이제 분양형 어떤 소비 트렌드에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면 쪽에서의 우리나라 안에서는 경쟁이 좀 심하죠. 하지만 해외 쪽으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쟁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떤 타겟형 어떤 그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은 더욱더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국 그 해외 라면 쪽의 해외 비중이 거의 이제 50% 이상을 좀 돌파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미국의 어떤 제2공장이죠. 제2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상반기 때는 거의 가동률 50% 그리고 하반기 때는 60%까지 이상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 이 농심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사실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콤한 맛 그런 라면을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찾게 되는데 시장 성장 가능성까지도 많이 염두에 둔 그런 이제 종목 선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화신은 자동차 부품 주고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나 뭐 이런 다른 어떤 소재 주류라기보다도 이 어떤 전통적인 내연기관 쪽에서의 프레임과 어떤 샤시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그리고 이 매출의 거의 뭐 90% 가까이 이 현대차 그룹 쪽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주들의 어떤 그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도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1분기 실적도 예상치 대비해서 주높게 나왔던 상황인데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쪽에서의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전기차 쪽에서의 실적이 이제 1분기 때 소량 잡히고 2분기 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부분을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EV9는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샤시에 대한 납품을 좀 시작하는 그런 구조로 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그 전기차 쪽에서의 샤시와 어떤 프레임은 일반 내연기관보다도 더 경량화가 전기차 쪽은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도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수주를 뭐 조회할 때는 그 전에 내연기관 쪽에서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던 이 화신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도 그렇고 뭐 하반기 때가 더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죠.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실적이 좀 잡힌다고 한다면은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중국 법이 흑자 전환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법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업체 쪽에서의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 외에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수주가 좀 계속 얘기가 들려온다고 한다면은 이 화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 또 이제 전기차 쪽과 좀 분류가 되면서 이 전기차 쪽에서의 해외 공제에 대한 혜택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신에 대한 자동차 부품 주라기보다도 어떤 전동 프레임을 만드는 그 기업으로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화신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님께서 짚어주신 두 개 종목, 지금 예상 체결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증시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종목인데 농심입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님께서 첫 번째로 짚어주신 종목이죠.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2만 2천 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화신은 예상 체결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1.37% 강합니다. 17,030원에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1월에서 4월 사이 자동차 수출액이 31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화신도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 오늘 예상 체결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전일장에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1.38%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요. 덩달아서 SK하이닉스 역시 0.98%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0.7%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자, 지금 완성차 업체들 어제도 주가 좋았습니다만 오늘도 나란히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까지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3.35%로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가 있는 HLB 그룹주 동반으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HLB 1.64%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상차 결과.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9초, 20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 살펴봤을 때는 분위기 일단 좋았습니다. 간밤 미증시 1%대 상승폭을 모두 보여준 3대 지수였고 전일 우리 시장도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원달러 환율 1,33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63% 강하게 출발하면서 2,51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4% 강세 흐름 보이면서 840.37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어떤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보신 것처럼 0.6%대에서 나란히 움직이다가 코스피는 0.56% 상승 흐름으로 2,508.63포인트, 코스닥은 0.76% 강세로 840.51포인트에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힘차게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전반적으로 붉은 빛이 가득한 코스피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1.23%로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되고 있나라는 시장 기대감이 삼성전자 주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4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0.95%,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98%, 기아가 1.02%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12%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또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운수장비 쪽에서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발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함께 움직여주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보험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슈가 어제 시장에서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죠. 지금 금융주 쪽에서도 지주사들 위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들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황 짚어봤고요.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스닥도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실적이라는 강한 펀더멘탈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던 엔터주가 오늘은 좀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은 2.34% 낮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M도 1.32%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0.55%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계장비, 반도체, 제약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일단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까지 자세히 뜯어봐야 우리가 종목들 더 잘 선별을 할 수 있겠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장 시작해가지고 지금 3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보면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팔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장 초반에 프로그램 벌써 200억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네요. 1.23%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카카오. 전체적으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뭐 크게 이름 나는 거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사고 있고요.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그래서 바이오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조금 이제 이름 있는 것들을 사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는 오히려 프로그램으로는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입니다. 34억 정도 팔면서 삼성전자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폭은 강하지 않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아까 지금 300억 팔고 있던 외국인은 지금 500억까지도 지금 매도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주된 이 종목은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가 180억이나 지금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67억 순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을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작게나마 10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이렇게 코스피를 먼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제일 탑이고 카카오,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다음이네요. 20억.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에 많이 몰려 있고 다른 쪽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게 오늘 장 특징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시면 LNF 오늘 제일 많이 삽니다만은 17억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서 526억 정도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순매수보다는 순매도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고 오늘 순매도는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SK 하이닉스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순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거의 200억이네요. 200억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 얘기고 성우하이텍 자동차 쪽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그런 업체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 때문에 아까 장초반 강세보다는 약간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상호 차장님. 오늘도 뭐 이쪽 2차 전지 쪽 안 볼 수가 없는데 장초반 강세보다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네요. 네, 지금 뭐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이번 주 초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순환매 관점에서 2차 전지에서 반도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주 주도주가 약간 좀 바뀌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그 전망은 변함은 없죠. 하지만은 그 전에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던 상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좀 이제 주도주가 약간 좀 바뀌는 관점으로 좀 가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터주들은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 당장에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보다도 엔터주나 그리고 이 반도체 어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기보다는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던 과도하게 떨어진 그 부분도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지금 주도주가 좀 바뀌는 과정에서 2차 전지주들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주도주를 좀 바꾸는 주도주에 따라서 좀 포트를 바꾸는 전략도 나쁘진 않지만 우선 과도한 2차 전지에 대한 테스트 나왔을 때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좀 관심이 좀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2차 전지보다는 주도주 섹터를 좀 바꾸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 2차 전지 쪽 안에 산다면 말씀드렸던 대형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는 최근에 이 중소형주보다도 이런 대형주 위주로 해서의
이 매수 의견을 증권사에서도 내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로 포트 부분을 좀 바꾸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중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AI 쪽도 좀 여쭙고 싶어요. 최근에 보면은 구글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AMD 주가도 좋고 어제는 뭐 아마존까지도 뭐 자기네 알렉사라고 하는 AI 관련되는 코멘트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오늘 우리 장도 보니까 AI 관련주들 주가가 좋습니다. 이게 뭐 고평가 논란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AI 이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이 이 미국의 AI 관련주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과 같이 동정 이 업계로 좀 판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뭐 구글이나 지금 미국 쪽 AI 기업들은 영어로 AI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한국어 서비스를 AI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어떤 시장 캐파가 비교가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작년도 그렇고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 글로벌 AI와 함께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갔던 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때 이 시장의 어떤 순환매 장세에서 AI 관련주들이 배제가 됐다는 그 배제가 된 걸로 보면은 이 AI 관련주에 대한 어떤 과도한 좀 오버슈팅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지금은 좀 적정 어떤 가치로 AI 기업들이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판단돼서 뭐 AI 관련주도 여러 가지 뭐 괜찮은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은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욱 차장님, 그리고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스틸도 그렇고 하이스틸도 그렇고 지금 상승폭이 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한 모습 보이는 이유, 아무래도 중국발 이슈 때문인 것 같은데 자, 중소형 철강주들 오늘 시장에서 좀 대응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위주 대형 철강 회사들 대비해서 이 중소형 철강주들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이 특수 철강이라고 하죠. 태아백셀도 그렇고, 뭐 특수강, 특히 이제 또 다른 이제 봉연강 외에 세부적인 어떤 그 철강을 만드는 이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스코 뭐 피체를 제외하면은 이 경기에 좀 굉장히 민감하게 좀 작용을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철강주 안에서도 특수 철강이나 뭐 이런 그 희소성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 철강주들도 일반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뭐 2차 전지나 어떤 다른 섹터를 또 같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철강주들 중에서도 중소형 철강주에 대한 관심은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소식도 좀 일부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마이크로 OLED 업체 인수했다. 이 소식도 함께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OLED 쪽은 어떻게 볼까요?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OLED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 LCD 쪽으로 했을 때는 실적이 안 잡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TV 패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시작을 하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도 뭐 이런 그 OLED와 연결이 돼 있을 때 주가가 그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OLED 뭐 패널 출하량도 지금 그
목표를 거의 지금 몇 년간 본다고 하더라도 증설을 계속 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OLED 패널 생산은 뭐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들 전체적으로도 그 전에 투자 심리가 어려웠던 부분은 이 OLED로 바뀌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은 힘차게 좀 출발을 한 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시장 힘차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67%, 코스닥은 0.73%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순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이분과 함께 개장 시황 분석과 또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모두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약간 행운의 아이콘이신가요? 오늘 또 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 시황 분석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은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정말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장 초부터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이러한 영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했던 만큼 단기적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19일이 바로 내일이죠. 네, 만기 옵션일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20일에는 파월의 미국 연준 의장의 회담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 또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슈들은 사실 2년 전부터 시장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왔었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시장은 사실 어떤 일일이 경제 이슈에 좀 대응해서 매매를 하시기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떠한 그런 불확실성의 요인에 일일이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지 또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부진한데도 어떤 이제 섹터들이 몰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들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또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못 보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소비재 쪽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호텔, 레저, 그리고 넓게는 미디어 쪽도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엮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엔터주들입니다. 특히 JYP 그리고 하이브와 같은 이런 엔터 관련 대장주들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5월부터 중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톡톡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도 선별해서 좀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오늘 상승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면서 대응할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결국에 이런 시장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리오프닝주들이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중에서도 엔터주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수급도 함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갈망하고 또 갈급해야 하는 수급까지도 엔터주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특징주들 포착이 되고 있는지 양시장에서 포착된 특징주 탑5 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한 번 더 자리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현대모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LNF가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선익시스템, HLB 바이오스텝 어제도 상당히 상승폭이 좋았는데 세 번째 자리하고 있고 SPG, 윤성 FNC까지 5개 종목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저희가 이슬희 전문가님께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코스모 신소재, 현대모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현대모비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랑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전장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특히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좀 비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현대모비스에 있어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조금 아쉬운 점을 본다면은 최근에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지분 가치만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개별적으로 이 현대모비스 자체에서 이런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사실상 현대차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이익 밸류에이션을 좀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을 바라기보다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2만 7,5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한 21만 5천 원대까지 좀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5개 종목 중에서는 이슬희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2%가량 상승폭 나와주고 있고 전일장에서도 1% 넘는 상승폭 기록을 했던 현대모비스인데 자, 지금 전장 부품 기업으로서 현대차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주가도 저평가 국면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상승의 폭이 아주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고 현대모비스 보면 좋겠고 반드시 현대차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현대모비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닥도 5개 종목이었죠. LNF, 선익시스템, HLB 바이오스텝, SPG, 윤성 FNG 이렇게 5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 이 5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 SPG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S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되면서 이 종목 역시도 좀 상단폭에 제한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대형 기업들이 로봇 관련해서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결국에 모든 종목은 펀더멘털에 좀 근거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만 해도 매년 계속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분기별로 쪼개서 보면은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폭은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실적 역시도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서 작년 4분기보다도 훨씬 더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감들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려면 결국에 이익 밸류에이션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SPG 역시도 최근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단기 관점으로는 좀 접근 가능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목표가는 좀 정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현재가에서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SPG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로봇주들 저희가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분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기별로 실적을 쪼개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은 내주지 못하고 있는 SPG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앞서서 살펴드렸던 현대모비스처럼 그 상승에 남아있는 폭 자체가 아주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35,000원 선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SPG 현재가 보시면요. 2.56%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30,0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현대모비스 봤고요. 코스닥에서는 저희가 SPG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 이슬희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짚어본 가운데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흐름은 조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4%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전에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던 LG 디스플레이예요.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선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이 좋은 만큼 좀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해왔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는 TV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모바일과 같은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OLED 업황이 좀 부진했던 점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과도하게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LCD 가격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년에도 사실 영업이익을 거의 2조 가까이, 2조가 넘게 또 손실을 기록했고 사실 올해도 전반적으로는 적자 탈피는 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기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 삼성전자의 OLED TV 패널을 또 공급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이게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닌데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 쪽에서도 현재 OLED나 LCD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LCD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중국이 독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결국엔 대형 기업끼리 현재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 OLED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6%고요. 그리고 LG전자가 한 54%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렇게 좀 협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또한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만 200만 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0만 대까지 공급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걸 수치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LG 그 디스플레이의 패널 생산량의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는 만큼 절대 적지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원대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올해 이제 OLED TV가 굉장히 좀 잘 팔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중심으로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규모만 한 117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한 6%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 기대 실적 대비해서 PER이 현재 한 1배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고 있고요. 단기 급등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올해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15,72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부터 15,000원대까지 또 분할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19,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OLED 패널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지금 실적 본다면 올해도 적자 탈출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근거는 삼성전자에도 하반기부터 OLED TV 패널 공급할 가능성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요. LG 디스플레이 앞으로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좀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목표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한 19,000원 선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0.25%까지 낙폭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15,74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들어봤고요. 과연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배 아파하면서 바라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따라가 말어 두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 급등세를 보였고 또 이거래 전에 20% 급등 그리고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장중에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선은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정을 좀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엔터 3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구조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그 시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반기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기와 맞물려서 엔터주들의 이제 관련 이익 모멘텀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K-팝 가수들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횟수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런 관련주들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분기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을 보자면 제조업 쪽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K-팝 콘텐츠라든지 이런 K-팝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무형 자산의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모두 실적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장기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를 봐야 되는데 장기적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트와이스가 또 북미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 공연 쪽에서도 전년 대비 또 이제 매출이 한 200%가량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이제 아시아 중심,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다면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 그 수치를 좀 따라잡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맞춰서 또 다양하게 북미 중심의 해외 아티스트들 라인업이 또 다량으로도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2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제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잘 되고 있고 이에 맞춘 또 아티스트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죠. 이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가총액 뭐 4조가 아니라 5조, 6조까지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조금 신고점 갱신하는 종목들은 목표가를 뭐 정확하게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기대 실적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1만 9,1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접근하실 거라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9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조정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요. 네, 좀 비중 조절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내년 실적의 이제 기대치에 근거해서 13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시황 봐주시면서 리오프닝 이제 좋아질 것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엔터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으로서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최근에 엔터주들이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만큼 방금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던 가격 전략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따라가마로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역시 뭐 리오프닝 관련주죠. 자, 롯데관광개발도 어제 시장에서 10%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참 놀라운 상승폭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자, 이 종목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 이게 갈 듯 말 듯 한 종목인데 이제는 진짜 좀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그랜드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카지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사실 카지노 산업을 좀 보게 되자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뭐 강원랜드, GKL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도 특성이 다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내 고객 수가 많은 반면에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객이 이제 중국 그리고 일본 고객이 이제 대다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 수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이 지금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은 완전히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중국인 관광객 수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2분기부터 또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 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사실상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 팬데믹 악재로 인해서 좀처럼 좀 부진해서 좀처럼 좀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4월에는 카지노 부분에서만 매출액이 무려 한 140억 정도를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로백 또한 1,000억 원대로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호텔 부분을 좀 보자면은 5월 달에 또 황금 연휴였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객실 판매로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2분기부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상저하고의 좀 특색을 띠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전저점을 터치할 가능성보다 전고점을 터치할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굉장히 좀 없는 자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현재 11,5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하반기까지 보신다는 관점에서 1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주요 고객인 롯데관광개발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이 리오프닝 흐름과 함께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크게 탄력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수리 전문가님께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서 롯데관광개발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수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개장 직후보다는 조금 상승폭 둔화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5% 상승 흐름으로 2,500선 위쪽에서 그래도 움직여주면서 2,505포인트 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상승 83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증시구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